안녕하십니까. 시대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초음속 무기. 러시아나 중국이 먼저 진출했죠. 그런데 미국도 뒤늦게 진출해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어마어마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마하 5 이상으로만 알려졌던 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의 성능이 공개됐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반면에 러시아 T-55 전차가 전장에 나가서 미국의 M1이나 독일 레오파르트 이런 전차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니 러시아의 기갑장교 출신의 퇴役 대령이 M1 전차의 성능을 깎아내리면서 T-55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신승리도 대단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앞으로는 T-34가 이긴다, M1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차세대 광역 전자전기 EC-37B 캄페스콜을 추구했고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탑재 LRASM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첫 공개했고, 한국도 우리 포세이돈 있으니까 도입을 서두르면 좋겠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에 퇴역하는 EC-130H 캄페스콜 광역 전자전기를 대체하는 미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C-37B 캄페스콜이 출고되어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총 10대가 도입되는 신형 전자전기는 신호정보 수집과 적 레이더 교란, 통신마비 등의 광역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군이 시리아 모체에서 IS의 최고위급 간부 칼리드 아이드 아흐마드 알 자브라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IS의 전략기획 참모 역할을 해온 알 자브리는 시리아에서 이란과 공모해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테러를 준비하던 중 사전의 위치가 발각되어 미군 드론에 의해 제거됐는데요. 미군은 구체적인 작전 사항을 기밀에 붙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수송기로 투발할 경우 최대 30마일까지 약 900kg의 화물을 싣고 활공할 수 있는 미군의 특수 글라이더 GD-2000이 최대 비행거리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한반도를 관할하는 제1특수작전단에 의해 실험이 실시되는데 한미연합훈련에서 이 특수 글라이더를 볼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망 강화를 위해 도심 곳곳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천공의 배다른 형제격인 최신형 방공 시스템 S-350이 모스크바 시내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늘어가는 방공 시스템에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주민과 군인들의 마찰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 LRASM 통합 작업을 실시한 뒤 처음으로 포세이돈의 LRASM 탑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포세이돈 한 대에 최대 4발의 LRASM 탑재가 가능한데 우리 해군도 이 미사일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EC-130H 캄페스콜을 4대를 운용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광역 전자전, 그래서 적의 통신, 그리고 레이더 전파,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이런 광역 전자전기인데 스트라이크 패키지나 전면전 이런 거 할 때 완전 필수죠. 이거 그냥 적의 통신을 딱 마비시키고 나서 들어가는 이 공격하고 그냥 적이 통신 마음대로 하는 상태에서 적이 즉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공격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EC-130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좀 노후도 됐고, 그리고 이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고도가 대단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가 더 높아야만이 더 멀리 광역 제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제트기,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VIP 수송기죠. EC-37B라는 제식명을 붙여서 이 C-37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덩치는 좀 더 작아졌지만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통신 감청, 통신 제밍,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레이더파 제밍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거기다가 기존에는 컴패스콜이 4대였는데 이제는 10대.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내년에 EC-130H가 퇴역되는데 퇴역과 동시에 바로 그냥 채워 넣는답니다. 공백 없이. 야, 참 부럽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시리아에서 IS 최고위급 간부를 제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란하고 공모를 해서 유럽에서 초대형 테러를 기획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그 최고위급 간부를 제거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미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GD2000. 이 2000이 뭐냐 하면은 2000파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0파운드 한 900kg. 이걸 멀리서 활공시켜서 투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미 특수부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특수부대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도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은 한계가 있죠. 장비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소화기 를 비롯한 일부만 짊어지고 그냥 뛰어내리는데, 그런데 특수부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중화기죠. 화력이 좀 돼야 버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화기, 탄약, 그리고 요즘 첨단 장비들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또는 식량, 또 이동수단, 앞으로는 또 로봇덕 이런 거 나오면 그 로봇덕이 짐을 또 다 짊어지고 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로봇덕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만 피트 상공에서 이걸 투하해 줍니다. 투하해 주면 이게 이제 글라이더니까 여기 날개 있죠. 날개 있죠. 이렇게 해서 유도 활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특수부대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너는 어느 좌표로 와서 활공 비행해서 떨어져.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30마일까지. 그러니까 한 50km 날아가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장비인 것 같은데 특수부대에게는 정말 필요한 장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최대 비행거리까지 유도 활공 비행시켜봤다.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야, 참 대단합니다. 한국에도 아마 참수작전 이런 거 하면 특수부대들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대들을 보조하는 이런 임무가 되겠죠. 자,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장거리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니까 모스크바의 의사당이나 크렘린 이런 주요 지역에 S-350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판치르 S-350 이런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S-350 아시다시피 우리 천궁하고 DNA가 비슷한 점이 많죠. 이 알마스 안테이사가 S-350이라고 하는 단거리 성능 좋은 단거리 방공 무기를 만들던 중에 우리 천궁의 기술 자문을 좀 해줬고, 그래서 여러 기술이 섞여 있다라는 것들은 널리 알려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다른 장 로켓처럼 이렇게 미사일이 12발 꽂혀 있네요. 우리 천궁은 원통에다가 캐니스터에 8발이 꽂혀 있는데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이 우리 천궁하고 DNA가 비슷한 이 S-350 이런 것들이 모스크바에 잔뜩 깔리기 시작했는데 시민들은 불안하죠. 뭐야 도대체? 우리가 전쟁 지는 거야? 모스크바가 타격받는다고?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업자득이죠. 자, LRASM 시커먼 거 딱 봐도 스텔시하게 생겼죠. 스텔스입니다. 그리고 AI입니다. 그래서 560km나 날아가는 스텔스 AI 장거리 대함 타격 미사일이에요. 초음속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상대의 약점을 찾아 들어가고 상대의 사각지대를 찾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같이 날아가는 다른 또 미사일하고 통신도 하면서 작전도 짜면서 AI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랴오닝함 난 연돌로 들어갈 테니까 너는 이 뒷부분 기어낙고 쪽으로 쑥 들어가 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P8 포세이돈에 4발이 탑재되는데 이거 개발할 때부터 포세이돈에 인테그레이션 할 때부터 제가 한 2년 됐는데 우리도 이거 도입해야 된다. 왜? 우리도 포세이돈 도입을 하고 우리의 적 북한도 있지만 북한과 이 동맹을 맺어서 자동 개입 조약을 맺어 놓은 중국
그럼 전쟁하면 중국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동 개입이니까. 그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옆구리 차단하려는 것을 막아내려면 우리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포세이돈 초계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네 발씩 딱딱 붙여놓고 딱딱 띄웠다. 랴오닝, 뭐 산둥 꼼짝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스텔스인데. 이거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우리 해군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최초의 극초음속 미사일 LRHW 이른바 다크 이글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미사일의 정보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데 이 무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북한과 중국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의 핵심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긴급 개발에 도입한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폰 이른바 다크 이글이 미국 서부 워싱턴주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부대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 육군 제1군단 관리하에 창설된 제1다영역 태스크포스 사격대는 다크 이글 미사일 발사 차량 4대와 지휘소, 지원 차량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첫 실전 배치된 이 부대는 올가을 완전 작전 운영 능력 FOC 인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다크 이글 실전 배치에 따라 이 미사일의 일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크 이글 한 개 포대는 M870A4 트레일러에 2연장 발사기를 얹은 발사 트레일러 4대, 사격 지휘소 차량 1대, 전력 공급 및 통신 스테이션 차량 1대 등 6대의 차량 그리고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C-17 수송기로 신속한 해외 전개가 가능합니다. 미 육군이 1차분으로 300발의 미사일을 주문한 다크 이글은 발당 경전투기 한 대 가격과 맞먹는 4,100만 달러에 조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 육군은 당초 마하5 수준으로 알려졌던 이 미사일의 실제 속도가 ICBM 수준인 마하 1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활공 탄두 모듈인 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는 2단 고체 연료에 의해 고공으로 치솟은 뒤 마하 17의 속도로 활공하며 수시로 코스를 바꿔 적의 방공망을 유린하는데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2,775km, 최대 4,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로도 대응이 불가능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손꼽히는데요. 부디 우리나라가 다크 이글을 운용하는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한미연합군의 대북, 대중 군사 억지력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크 이글, 미군이 MDTF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가장 장거리 펀치로 활약하게 될 다크 이글. 그냥 극초음속이니까 원래 극초음속을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하 5 이상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와 마하 17이랍니다. 지대지로 쏘는데 그래서 2단 고체 연료니까 뭐 1단으로 아주 고고도로 높이 솟아가지고 또 2단으로 추진하고 해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활공 비행을 하는데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서 속도 붙여서 활공 비행하는데 이게 마하 17. 또 활공 비행하면서 코스도 꺾어요. 마하 17인데 코스를 꺾어.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는 거죠. 이 탄도미사일은 미래 예상 지점을 예상해서 그쪽으로 요격탄을 날려보내서 마지막에 이제 조정을 하는데 코스를 꺾고 있으니까 미래 예상 지점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격이 안 된다라는 엄청난 무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C-17 수송기에 실립니다. 미국 C-17 수송기에 실어서 어디든지 뭐 지구 어디든지 하루 내에 다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 CG를 보면 2발 탑재된 트레일러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트레일러 4개 그러니까 한 개 포대가 8발의 이 다크 이글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송기에 실어서 지구 어디든지 보내서 그냥 바로 타격하는데 뭐 지구 어디든지 안 보내고 중국 주변에 보내겠죠. 중국 막으려고 중국 제압하려고 만든 무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으로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에서 이 다크 이글의 진짜 진면목 그리고 미군의 편제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배치했을 때 미군의 이익 여기에 우리가 기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말에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데 가격이 발당 4,100만 달러
뭐 FA50 가격 정도 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두려운 무기가 있으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물고 뜯고 평가절하하며 별것 아니라는 반응을 아주 격하게 보이는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블린과 하이마스에 대해 계급품을 물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M1A1 전차를 트집잡고 나섰습니다. 곧 전장에 등장할 M1A1 전차를 잡을 히든카드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약점을 공략하면 러시아가 보유한 다양한 대전차 무기로 손쉽게 파괴가 가능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4월 3일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군 퇴역 기갑 장교인 세르게이 수보로프 퇴역 대령을 인용해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는 약점이 많은 전차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타스가 전차 전문가라고 소개한 수보로프 전 대령은 이라크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이라크군의 T-55 전차에서 발사된 100mm 포탄에 관통되어 파괴된 적이 있었다라며 T-55 전차로도 에이브람스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에이브람스는 워낙 약점이 많은 전차이기 때문에 BMP-2 보병 전투장갑차와 전투를 벌여 제압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전차는 T-55, BMP-2, 심지어 T-72 전차가 발사한 불량 포탄을 맞고도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엔진룸이 매우 취약한데 특히 전자장비 운용을 위해 포탑 뒤에 부착된 APU 장치는 러시아제 DSHK 12.7mm 기관총 사격에도 쉽게 불덩이가 되기 때문에 기관총으로도 에이브람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에이브람스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차로 선전하지만 주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T-72나 T-90과 같은 러시아 전차에게는 애초에 상대도 안 되는 물건이라며 그 전차들이 전장에서 러시아군 전차에 맞서는 상황을 상상하기에 앞서 먼지에 극히 취약한 에이브람스가 과연 고장 없이 전장에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타스 통신의 보도를 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T-72, T-55와 BMP-2로 무장한 4단급 부대가 한 개 대대도 채 되지 않았던 미군 기갑 기병부대에 일방적으로 박살났던 73 이스팅 전투 같은 실전 사례를 러시아의 전차 전문가 양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국뽕도 참 이럴 수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또 전차 전문가라고 기갑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T-62 전차가 에이브람스 이긴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 한술 더 떠서 T-55가 에이브람스 이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워낙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약점인지. 엔진룸이 취약한 거는 뭐 전 세계 전차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엔진룸 잘 안 맞게 기동하고 또 엔진룸을 주포로 그냥 맞으면 당연히 파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 안 맞게끔 기동을 하는 게 또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T-72의 불량탄도 맞아서 관통했다. T-55 100mm.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저희 연구원들이 다 조사를 해봐도 T-55의 100mm 포탄에 이 M1 전차가 격파된 사례가 있나? 아무리 조사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M1 전차가 그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그 전력 생산 장치 APU를 달았어요. 그래서 12.7mm 기관총으로 그 APU를 쏘면 기름 철철 흘러가지고 불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지도 않을 것이고 또 12.7mm 기관총 맞아가지고 불덩이 될 장비를 그 노출되는 곳에 붙여 놓았을 리도 만무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메스트 장군이 있었죠. 그 사람이 대위 때 기갑 중대장으로서 걸프전에 참전해서 벌였던 전투가 바로 73 이스팅 전투인데 그때 중대 플러스급 전력으로 그러니까 M1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것들로 이 이라크군 T-72, T-55, BMP-2 이거로 무장한 4단급 부대를 격파시켰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휘저으면서. 그런 사례를 모르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신들이 T-62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멋쩍으니까 T-62 M1 이긴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T-62는 이제 하이급이 되고 T-55를 끌고 나오니까 T-55 M1 이긴다
BMP-2도 이긴다. 12.7mm 기관총에도 이거 박살난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T-55도 다 되고 나면 T-34 갖고 나와야 되겠죠? T-34. 그래서 T-34도 M1 이긴다. 라고 할 날이 곧 오겠는데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이게 T-55인데 이 T-55에 이 M1 전차가 격파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앞에서 때려도 격파가 될 리도 없고 여기는 스쳐맞아도 격파가 되어버리겠죠. 정말 기가 찹니다. 러시아의 정신승리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실전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